처음에 이제 헬기를 타셨을 때의 느낌 기억나세요? 엄청 흔들리고 막 뭐 무서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엄청 안정적이고 그냥 편하더라고요. 육군항공학교에서 첫 비행을 할 때 지상에서 이륙을 교관이 시켜주는데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는 느낌? 소다톡 조태꿀! 소방에 숨어있는 인물들과 가벼운 얘기도 속 깊은 얘기도 나누는 시간 소방수다토크 소다톡입니다. 곧 2024년이 지나가고 푸른 뱀의 해인 2025년이 다가옵니다. 구독자 여러분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누구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헬기로 구조한다.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 119 특수구조대 항공팀 김두열 기장님, 송호성 소방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중앙119 수도권 특수구조대 항공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두열 기장입니다. 중앙119 구조본부 수도권 119 특수구조대 항공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장 송우성이라고 합니다. 소방항공팀은 소방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보통 구조 구급은 육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육상으로 접근이 힘들다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될 때 육상으로 출동하는 그런 임무를 공중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선택하시게 된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학교 때 진로를 정하다가 가디언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미국 해양경비대 항공대 그 항공구조사에 관한 영화인데 그거를 보고 나도 저런 걸 해보고 싶다 생각을 해서 알아본 게 이제 소방 쪽이었고 응급구조학과를 진학을 해서 소방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군생활 35년 중에 32년 동안 수송용 헬기만 비행을 했는데 수송용 헬기의 임무가 이 소방에서 하는 임무와 거의 겹치거나 유사한 게 많습니다. 근데 군에서는 국방의 임무가 있다 보니 전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군 소속이셨던 거예요? 육군 항공입니다. 헬리콥터는 공군보다 육군이 훨씬 더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송호성 주인님께서는 어쩌다가 이제 항공팀 구급대원으로 근무하시게 되신 거예요? 나이를 더 먹기 전에 뭔가 해보고 싶은 걸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소방에 입문하게 해준 가디언 영화를 딱 생각이 떠올라서 이제 알아보다 이제 항공대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수도권 중앙119 구조본부 항공팀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이제 지원을 하신 거고 네. 몇 년도부터 항공팀에서 근무하신 거예요? 입직한 지는 얼마 안 되고 23년 한 3월 그때부터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팀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뭐 다른 자격 조건 같은 게 필요한 게 있을까요? 저희 소방청 내에서 항공구조사들끼리 하는 자격 훈련 교육이 있습니다. 기초 체력, 수영이랑 달리기 등 통과를 하고 교육을 수료를 해야 항공구조사로서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직업 중에 헬기 조종사라는 직업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88년 2월 달에 하사로 임용을 했습니다. 하사로 2년 6개월 근무를 하면서 입대 전부터 헬기 조종사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그래서 준비를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빨리 오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무슨 매력이 있어서 헬기 조종을 하고 싶으셨어요? 공중에서 나라를 지킨다는 게 또 다른 매력이고 지상에서 보지 못한 걸 공중에서 보는 또 다른 세상 이런 걸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88년도에 이제 하사관으로 육군에 입대를 하신 건데 육군에 입대하면서 항공조종사라는 보직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항공조종사 시험을 통과해서 하사관이 되신 거예요? 기행준사관하고 일반 준사관이 있는데 기행준사관은 기술, 행정 이렇게 나뉩니다. 기술준사관에 정비준사관과 운항준사관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운항준사관은 선발 시험을 거쳐서 거기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거쳐서 이제 육군 하사관이 되신 건데 제가 시험을 합격을 하려면 어디선가 이제 헬기를 연습을 해야 될 거잖아요. 조종 이런 거를. 일단 선발이 되면 항공학교에서 모든 교육을 다 시켜줍니다. 그 교육을 통과를 해야만 조종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공군이나 다 똑같습니다. 네. 소방 헬기 조종사가 되려면 그러한 자격증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중앙 119 조종사가 있고 시도에 소방 조종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 119 조종사는 기준이 좀 높습니다. 일단 사업용 또는 운송용 또 육상 다발이라는 것은 엔진이 2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단발 엔진은 또 안 됩니다. 다발 이상의 항공기 면장이 있어야 되고 또 2년 이상의 조종 경력이 있어야 되고 20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중앙 119에서는 계기비행을 또 해야 됩니다. 계기비행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시각 비행 말고 고고도에서 하는 계기로만 비행할 수 있는 계기 비행 그런 자격이 또 있어야 됩니다. 또 항공 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신 면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 조종사 공중 분무자가 되려면 건강에 이상 없는지를 확인해주는 그 일종 신체 검사 증명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걸 화이트 카드라고 그러는데 이게 다 만족이 됐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지원을 해서 필기 시험과 면접, 1차, 2차, 3차 다 거친 다음에 선발이 되어야 조종사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되게 높네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정말. 저 땡꼴! 처음에 이제 헬기를 타셨을 때의 느낌 기억나세요? 대형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엄청 흔들리고 막 뭐 무서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엄청 안정적이고 그냥 편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비행기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많이 타보셨을 텐데 헬기는 거의 타보신 분이 없잖아요. 느낌이 좀 어때요? 헬기랑 비행기를 비교해보면? 헬기랑 비행기랑 그냥 별 차이는 없어서 그냥 이륙 방법? 비행기는 이렇게 대각선 그냥 헬기는 그냥 수직 이착륙하는 그 차이? 네. 그러니까 승차감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한 비행기랑. 육군 항공학교에서 첫 비행을 할 때 지상에서 이륙을 교관이 시켜주는데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는 느낌? 시골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이 도시에 와가지고 엘리베이터 처음 타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정신은 저 지상에 있는데 육체는 몸 공중에 올라가는 느낌. 그 기분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살짝 이렇게 내려갈 때는 바이킹 타는 그런 느낌이 좀 드나요? 서서히 움직이면 그 느낌을 모릅니다. 그걸 느끼려면 좀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사실 비행기는 쿵 떨어져서 한참을 가잖아요. 근데 헬기는 어떤 식으로 착륙을 하나요? 헬기는 어느 한 지점에서 제자리 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직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근데 비행기는 최저 속도와 이상으로 가야만 실속이 안 걸리고 안전하게 착륙을 할 수 있고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는 어느 한 지점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는 공간만 나오면 다 착륙이 가능합니다. 비행기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법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뭐 할 수는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 여건이 좀 안 돼서 마음으로는 하고는 싶었습니다. 아직도 혹시 꿈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좀 나이가 있어서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소방항공팀의 일과를 궁금해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이제 송호성 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시 40분에 출근해서 팀별로 교대 이제 인수인계를 마치고 9시부터는 개인 출동 장비나 항공기 정비 이상 있는지 청소 같은 거 하고 장비 체크한 다음에 오후에는 월별로 교육 훈련 계획이 있어서 그 훈련 계획에 따라서 훈련하고 훈련이 끝나면 일과를 같이 보면서 출동 대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항공 같은 경우는 똑같이 교대를 하는데 교대가 다 끝나면 전국에 비행할 수 없는 구역이 정해진대 매일 비행 제한사항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또 확인을 합니다. 다 확인하고 나서 항공기 일일 검사를 또 이렇게 시각적으로 또 손으로 만져가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게 다 완료가 되면 24시간 동안 계속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한 달 기준으로 몇 회 정도 출동을 하시는 것 같나요? 전국적으로 헬기가 통합 운항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관내가 나눠져서 그 관내별로 출동을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 관내 없이 근거리 항공대에서 출동을 나가봐서 지금 한 달에 한 3, 4번 정도? 예전에는 많았는데 요즘엔 통합 운행이 되면서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모든 119 신고에 헬기가 출동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신고에 출동을 하게 되고 어디서 이제 연락이 오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신고가 접수가 되면 지상으로 이제 구조국이 가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육상으로 이송을 해야 될지 아니면 항공기를 이용해서 이송을 해야 될지 판단이 돼서 구조 요청이 들어오면 청에서 다시 확인을 하고 그 지역에 맞는 그 항공기를 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까? 화재로부터 안전하다고 믿나요? 과연 그럴까요? 얼마나 자신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발생하는 화재는 100여 건. 어제도 그제도 아마 지금도 어디선가 불이 나고 있을 겁니다. 무슨 협박을 하는 거냐고요? 협박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채널의 영상은 웃긴 게 없습니다. 그래도 구독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당신의 가족과 주변을 화재로부터 지켜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줄 거니까요. 화재 사고 사례들을 통해 말이죠. 당신의 40초라는 소중한 시간, 당신 삶의 안전으로 되돌려주겠습니다. 이쯤 되면 속면샘 치고 구독 한번 해보시죠. 아니 해주십시오. 사실 소방이라는 주제는 아무리 쥐어짜도 재밌는 영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화재 위험 충분히 느끼게 해줄게요. 구독해주십시오. 제발. 헬기에는 조종사나 구급대원 이외에 또 몇 분이나 탑승을 해서 운항을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기장님들 2분 타시고 정비사 1분, 이제 구조구급대 이렇게 총 5명씩 짝을 이뤄서 출동을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비사 분은 굳이 왜 이제 탑승을 하시는 거예요? 항공 운항을 하다가 뭔가 비상 상황이나 있으면 조치하거나 호이스트라고 줄이 있습니다. 인양기랑 그걸 타고 이제 저희 정비사가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조정을 하고 있어서 구조 출동을 나갔을 때는 오퍼레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장님께서는 헬기를 운항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앰뷸런스는 지면에 붙어서 이게 가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헬기는 어느 한 지점에 공간에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고정익처럼 활공도 할 수도 없고 낙하산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안전해야 이거 환자도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여기 탑승한 구조대원, 조종사, 그다음에 정비사 다 안전하기 때문에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성 주임님께서는 구급 특채이시잖아요. 구급차도 타보셨을 테고 또 헬기도 타고 계신데 지상과 공중에서의 처치하실 때 가장 큰 차이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구급차 탔을 때 응급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심정지나 그런 환자 이송할 때는 차가 빨리 다니다 보니까 흉부합박을 하든지 응급처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데 오히려 지금 대형기다 보니까 처치하는데도 좀 안정적이게 느껴지고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하기에는 구급차보다는 개인적으로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뒤에 보이는 이제 헬기가 EMS라고 하늘의 응급실? 이렇게 좀 불리고 있잖아요. 헬기에서의 구급 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나 기술 같은 게 있을까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의약품이나 인공산소 소생기라고 벤틸레이터 장비, 수액을 일정한 속도로 줄 수 있는 인퓨전 펌프,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자동심장 충격기, 이 정도는 필수로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 현장에 딱 도착을 했는데 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헬기를 못 타요. 멀미해서 헬기를 못 타요. 이런 변수들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규정 같은 게 혹시 있나요? 환자를 안정시키는 그런 규정 같은 거는 없는데 저희가 이제 안전하게 병원까지 모셔다 드릴 테니까 그게 심리적으로 이제 안정감을 최대한 준 후에 안전 조치 취할 거 다 취하고 환자를 이송하고 있습니다. 소방 조직에서는 시도 교류를 통해서 타 지역으로의 근무가 가능한데 헬기 조종사분들은 또 예외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따른 애로도 존재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중앙119 구조본부에 4개 항공대가 있습니다. 최저 3년 이상 되면 이동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한 군데씩 이렇게 순회해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안 가도 되는데 3년을 채웠으면 갈 수가 있다. 네, 갈 수 있는데 만약에 다른 데서 온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또 가야 되고 이렇게 그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구본 내에서 그 수도권 관련 뭐 충강이라든지 네, 여기서는 예, 올 예, 수 있지만 예, 예. 강원 소방 소속인 그러면 못 사람이 갑니다. 시도에서 중앙으로 오려면 다시 선발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지금까지 항공팀에서 근무하면서 출동하신 현장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이 있을까요? 작년에 북한산 그 계곡에 육상팀이 올라갈 수 없는 상황에서 항공기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구조 구급을 해서 병원에 안전하게 이송시켜주는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주도에 6개월인가 신생아가 있었는데 대동맥박리가 있어가지고 제주도에서 서울 쪽 병원으로 이송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는데 아이가 너무 작고 귀엽더라고요. 최대한 안전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부모님 안정시키고 이송했을 때 그때가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헬기의 주 업무는 빨리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는 그 위급 상황에 헬기로 빨리 병원에 이송하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인 거죠. 그 목적도 있는데 저희 대원들이 신속하게 구조하지 못하는 그런 현장에서 저희가 빨리 출동을 해서 환자를 신속하게 구조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거,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산불 같은 경우에 소관이 이제 산림청이잖아요. 혹시 이 헬기가 산불 현장에도 이제 출동 같은 것도 하고 임무 수행도 할 수가 있나요? 네, 지금 배면 물탱크로 지금 개조를 해놨습니다. 지금은 장착이 안 됐는데 산불이 요청이 들어오면 배면 물탱크 좀 좌측에 보일 겁니다. 그거를 10분 이내에 이게 장착을 해서 똑같이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헬기에 탑승하는 소방관으로서 지상에서 근무하시는 소방관들보다 약간 불안감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현장 출동에 나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상보다는 일단 위험합니다. 어느 한 공간에 제자리 비행을 해야 되고 공간성을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행하기 전에 항상 점검을 하고 연구를 하고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장님들하고 팀원들을 믿기 때문에 구급 장비나 구조 장비 이런 거 점검하고 크게 뭐 무섭거나 두렵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구조가 어느 한 분야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조종사는 조종사대로 항공기를 안정시켜야 되고 정비사는 호이스트를 잘 운용을 해야 되고 항공기 결함상 같은 거 잘 봐줘야 되고 구조구급은 또 내려가서 구조를 하고 또 구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개 팀이 다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져야만 안전하게 인명 구조를 하고 이송을 할 수 있습니다. 기장님은 이제 거의 34년 정도 이제 소방 헬기를 조종을 하셨고 운전면허도 있으시잖아요. 어떤 게 더 쉬우세요? 운전면허보다 헬기 조종이 더 경력이 많습니다. 비행을 하고 운전을 하다 보면 조종이 훨씬 더 안전하고 더 쉽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쌍둥이 조종사시래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또 형제가 같이 조종 일을 하시게 되신 건지. 일란성 쌍둥이인데 입대를 같이 했습니다. 하사를. 제가 조종사 2년 6개월 후에 되고 형이 상기훈련 조종사 돼서 대부분의 근무지를 같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논산에서도 같이 근무를 하다가 저는 전역을 해서 이쪽으로 이직을 하고 형은 군에서 지금 군무원으로 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하셔서 혹시 이직하신 건 아닌지. 집에서도 맨날 봐, 회사에서도 맨날 봐. 저희는 형제간의 우애가 좋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처음에 이제 입대를 하셨을 때 네. 부모님께서 걱정은 안 하셨어요? 군에 보내는 것도 마음 아픈데 네. 위험한 또 헬기 조종을 한다고 하니 네. 마음이 또 아프고 걱정도 앞서셨을 텐데.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부모님은 흔쾌히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형님께서 헬기 조종사라는 직업을 선택하실 때 기장님의 영향을 받으셨을 것 네, 같아요. 제가 계속 유혹을 했죠. 무서우셔가지고 약간 같이 하자 이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같이 할 수는 있었는데 근무하는 여건이 다 틀리다 보니까 3개월 늦게 형이 왔습니다. 소방관으로서 앞으로의 포부나 계획 같은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제일 큰 목표가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조종관을 놓을 때까지 안전비행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안전비행을 해야 환자도 살릴 수도 있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아침에 출근해서 그 다음날 웃으면서 퇴근할 수 있고 그게 안전하게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들 가서 도움 드리고 훈련하면서 개인 역량 키우면서 공부하고 노력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하늘에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김두열 기장, 송호성 대원과 함께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어디든 최선을 다하는 그대가 바로 우리의 영웅입니다. 소다톡! 감사합니다.